자, 이어서 3년기 지시학 하겠습니다. 지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은 많으실 거예요. 지시학은 액성 변화를 판별할 수 있는 시학이 지시학이죠. 그 물질이. 그 지시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지시학도 산입니다. 지시학도 산이에요. 지시학도 산이나 염기 중에 하나인데 약산이에요. 약산. 그래서 얘가 H 플러스와 I 마이너스 이렇게 해리가 되는데 지시학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일 때와 이 상태일 때의 색깔 변화가 뚜렷한 애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진 애들만 지시약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가 만약에 파란색이었는데 이 상태가 주황이 된다. 이렇게 색깔 변화를 보고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자, 적정할 때 지시학을 쓰죠. 적정할 때. 그래서 HA가 100개 있어요. 이거를 OH-를 넣어가지고 OH-를 첨가를 해가지고 얘를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낼 거예요. 우리가 적정이라는 말은 얘가 얼마의 농도로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랑 반응하는 애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넣은 거는 얼마 넣는지 계산할 수가 있지. 체크를 하면서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 넣은 양과 반응한 양이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원래 몇 개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적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100개까지 넣었을 때는 완전히 중화가 되고 이제 101개째를 넣으면은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그대로 남겠죠. 100개까지 넣을 때는 얘랑 반응해서 얘가 계속 없어져요. 물이 되죠. 얘가 H 플러스 계속 주니까 100개까지는. 근데 하나를 더 넣으면 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H 플러스 줄 애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101개째는 이제 OH 마이너스가 혼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건데 이때 처음부터 어떤 지시학을 넣냐면은 얘를 넣어요. 얘를. 그래서 처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HA 100개와 지시약인 HI 1개가 있어요. 1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은 어떤 산성인 조건이기 때문에 HI인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죠, 이게. 이게 파란색이죠. 왜? 산성인 조건에서 산성인 조건이 뭐예요? H 플러스가 많은 게 산성 조건이잖아요. 그때는 H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서 이게 붙어있어요. 붙어있을 때는 파랑이죠. 떨어져야 주황이 되니까. OH 마이너스를 가했다. 그랬을 때 OH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H 플러스를 먹으면 얘가 I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게 주황색으로 바뀔 건데 실제로 얘가 H 플러스를 얘한테 주는 능력보다 얘가 H 플러스를 주는 능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가 더 크다면 그건 지시학으로 못 쓰겠죠. 넣자마자 주황색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얘의 특징은 우리가 적정하려고 하는 산보다는 약한 산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100개 넣을 때까지 우리가 적정하려고 하는 애부터 반응을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01번째 더 이상 HA가 없을 때 얘가 이제 H 플러스를 주는 건데 OH 마이너스 하나 더 들어갔을 때 얘가 주니까 바로 주고 나면은 뭐가 돼요? 얘가 되니까 주황색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 얘가 반응 다 하고 지시학이 이제 반응해서 색깔이 변했구나. 그렇게 알려주는 게 지시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정 곡선 상에서 얘가 이제 OH 가한 부피, 여기가 pH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당량점에서 얘가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작 요 지시약이 산이라 그랬죠. 이 지시약의 pKa가 요 당량점의 pH와 가까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을 그리는 애가 HI여야 된다 이거죠. 좀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요 HI의 pKa와 우리가 실험하는 적정 곡선에서의 당량점과 이게 비슷한 pH여야만 가능하다. 그때 얘가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얘가 여기 pKa에서 뭐랑 했어요? HI랑 I-가 내가 지금 이거 하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를 넣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몇 방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HI랑 H-가 50대 50, 즉 1대1로 이렇게 섞여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산이 이제 염기가 좀 더 들어가면은 얘가 염기한테 OH- 대 H+, 즉 얘가 많아지니까 이 비율이 이제 뭐 40대 6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I-의 색깔이 우세해지면서 주황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시약의 pKa와 당량점에서의 pH가 비슷한 애를 써야 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요 당량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비율이 달라지면서 색깔이 바뀌기 때문이죠. 자, 지시약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페놀프탈레인, 뭐 산에서 무슨 색, 염기에서 무슨 색,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H가 붙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흡수하는 파장이 달라지니까 나타내는 색깔도 달라진다 이거죠. 적정을 이용한 정량시험, 산염기 적정을 이용한 미지 용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몰수비로 이용을 해가지고 몰수로만 아무튼 맞추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장을 보시면, 자, 계속 평형이죠. 여기까지 평형이고, 이제 다음 장이 18장 화학연력학인데, 화학연력학도 결국에는 평형에 기반을 둔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용해도 평형, 차기온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단원은 평형의 기본 원리를 용해도 평형과 차기온 평형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평형 상수를 이용한 정량적 계산 능력과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기본적인 개념에 아주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평형 상수가 뭔지, 르 샤틀리의 원리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계속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내용은 간단하지만 충분한 계산 연습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렇죠? 이 평형 단원은 특히 용해도 평형, 차기온 평형 이런 것들은 정량 계산이 좀 요구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저랑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침전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침전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은 수용액상에서 만나 불용성 침전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17 용해도 평형, 차기온 평형이죠. 근데 침전 평형. 자, 우리가 소금물은 NaCl이죠. NaCl은 물 수용액상에서 굉장히 잘 퍼지죠. 물에 의해서 수화가 돼가지고 얘네가 각각 따로따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애들 말고 AgCl이다, 염화음, 이런 애들은 물 속에서 붙어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가지고 가라앉아요. 이렇게 어떤 애들은 붙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침전 종류를 사실은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건 이제 차차 하실 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붙는다 할지라도 완전히 붙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이 극히 일부 분이지만. 그럼 K, 이때 상수를 용해도곱 상수라고 해요. 용해도곱 상수를 KSP라고 하는데, 이 KSP 값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극미량 노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에요. 10에 뭐 마이너스 18승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값을 쓴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 KSP고 그 값이 굉장히 작게 나온다 이거죠. 자, 대표적인 침전의 예, 그거는 이제 외워두시고요. 계속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꺼내서 이런 애들이 침전을 하는구나. 알칼리 금속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침전을 안 하고, 이 염소 이온이 있으면 웬만하면 침전을 안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근데 뭐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침전의 예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다 침전이다. 제가 방금 Cl-도 침전을 잘 안 한다 그랬는데 또 얘는 하잖아요. 예외적으로.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KSP도 평형상수죠.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한 거예요. 일정합니다. 여기다 Cl- 막 엄청 때려 넣었다 그러면은 합쳐져가지고 좀 침전이 되고, 얘가 많은 대신에 얘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를 많이 넣으면은 얘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10의 마이너스 18승을 맞춘다 이거죠. 온도가 같으면 KSP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화학 평형을 왜 잘해야 된다고 했냐면은 이게 이 평형 단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산염기 평형, 침전 평형, 차기온 평형, 화학 연력학 다 나옵니다. 그냥 산화 환원 반응까지 나오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KSP와 용해도라고 나오죠. KSP가 일정한 온도에서 변하지 않지만 용해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한다. 그렇죠? 용해도 자체는 변하지만 KSP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죠. K는 평형상수기 때문에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제가 100번 말씀드렸죠. 자,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 침전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그랬어요.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 침전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그게 뭐예요? 다른 이온들이 있으면 침전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떤 침전 상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AgCl이다 했을 때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이온 효과가 뭐냐? 여기 만약에 Cl 마이너스를 막 넣어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Cl 마이너스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평형이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결국에는 얘는 좀 줄어들고 얘는 처음에 많았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해서 결국에 맞춰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될 때까지 맞출 텐데,
처음 상태보다는 좀 덜 높게 되기 때문에 용해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얘랑 얘랑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를 넣으면 용해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평형이 왼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침전의 용해도 변화는 르 샤틀레 원리로 예측할 수 있다. 이게 공통 이온 효과죠. 용해도 변화는 얘를 많이 넣어주면은 얘를 제거시켜버리면 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버리겠죠. 자, 그 밑에 나온 그래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보통 요 네 번째 줄 KSP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용해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주로 냅니다. 근데 좀 복잡하게 내는 경우가 많죠. 이제 MG CL2 이게 침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 침전이면 침전이라고 나오겠죠. Mg 더하기 2Cl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2가 들어가면 또 제곱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쉬워지는 문제고 이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NaF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이거의 몰 용해도는 감소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NaF의 농도가 묽어질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거는 그때 용해도 할 때 배웠잖아요. 농도가 묽어질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약산에서도 농도가 묽어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농도가 묽어질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거죠. 자, KSP를 이용한 평형 계산의 체계적 접근 방법. 침전의 해리식을 쓴다. 요 식을 쓴다 이거죠. 일단 요걸 쓰고 침전의 KSP 식을 쓴다. 요 식을 쓴다 이거죠. 이 값을 쓰라는 게 아니라 요거 KSP는 AG 플러스 농도 곱하기 CL 마이너스 농도 요 식을 쓰라 이거죠. 문제의 상황에 해당하는 등식을 세운다. 등식을 세운다 이거죠. 이거는 문제에서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 거죠. 문제의 상황에 해당하는 등식을 세운다. 4번 등식을 푼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등식을 세운다. 등식을 푼다. 말은 참 쉽죠, 이게. 침전의 용해도급 상수가 나왔는데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녹고 어느 게 안 녹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침전이니까 다 안 녹는 애들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침전이다. 이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침전되는 애들. 정량 분석. 침전의 KSP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해 이온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분별 침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제 KSP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침전의 종류가 뭐가 있죠? AgCl이랑 뭐 구리 S가 황화구리가 이렇게 침전이 돼 있어요. 얘네를 분리하고 싶으면 얘네 각각 KSP가 다르잖아요. 그 온도에 따라서 녹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만 녹고 하나는 안 녹는 애를 이제 분리를 시켜보겠다 이거죠. 그렇게 가지고 온도를 올리면서 좀 잘 녹는 애를 먼저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정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정성 분석은. 그다음에 착화물의 형성. 전이금속 이온은 리간드를 형성한다. 전이금속 이온. 이 주기율표 상에서 이제 수해, 미배, 붕탄, 들산, 풀대, 남아, 알교, 인황, 영. 요 3주기 요 중간에 섞인 애들을 전이금속 이온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리간드가 배회돼 착물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칼슘이 있다. 여기 리간드라는 게 이렇게 붙어요. 리간드라는 애들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은 애들 착물이라고 하는 거죠. 착물이라고. 뭐 이렇게 하나가 붙으면 한 자리 리간드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한 가지 물질인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요. 한 가지 물질인데 두 쪽에서 붙으면 이거는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킬레이트. 두 개 이상, 뭐 세 개짜리도 있어요. 세 개. 6개가 한 번에 붙는 EDTA라는 킬레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과 킬레이트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하나 붙으면 리간드, 2개 이상일 때는 킬레이트. 킬레이트는 주계 원자가 2개 이상의 리간드를 말한다. 킬레이트가 배이되어 형성된 착화물이다. 그렇죠. 킬레이트 제가 이제 EDTA이고 그의 금속과 EDTA가 붙었을 때 킬레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렇게 중요한 구분은 아니고. 자, 생성상수, 안정도 상수라는 게 있어요. KF, Formation Constant, KF다. 컨스턴트는 C죠. K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F가 Formation이라는 거죠. 형성상수라는 것은 얘네가 차기온을 형성을 할 때 지금 은이온에다가 암모니아 2개가 붙는 식이 있죠. 그거를 형성상수식으로 쓰면은 은이온에다가 2개의 암모니아가 붙어요. 그러면은 AG, NH3, 2가 형성이 되는데 플러스가 아직 있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중성이기 때문에 붙어봤자 플러스는 안 없어져요. 음이온이 붙으면 없어지겠지만 이때 이게 어떤 형성을 할 때의 상수이기 때문에 형성상수 KF라고 하는 거죠. 보통 리간드가 붙을 때 이렇게 KF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G 플러스 NH3 제곱분의 AgNH3 2의 플러스의 이동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KF 또한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에서 변하지 않는다. 온도가 변해야지만 변한다 그 말이고 KF가 클수록 착화물을 안정하다. 그렇죠. KF가 크다는 말 오른쪽으로 확 치우쳐져 있고 얘가 잘 붙는다 이거죠. 착화물을 잘 형성한다 이거죠. 킬레이트는 주계 원자가 2개 이상의 리간드이다. 앞에 나왔죠. 킬레이트는 일반적으로 KF가 크다. 킬레이트 효과. 금속이온과 잘 결합한다. 그렇죠. 킬레이트는 이렇게 얘는 킬레이트가 아니죠. 얘는 그냥 리간드고 EDTA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애들이 이렇게 하나인 애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막 붙거나 이렇게 3개인 애들이 3군데서 붙거나 6개인 애들이 같이 붙거나 이런 애들을 킬레이트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보통 형성상수가 일반 리간드에 비해서 크다 이거예요. 자, 다음에 킬레이트 적정이라는 게 있는데 산염기 적정도 아까 이 산염기 적정에서 이 지시약이 이 상태일 때랑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시약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당량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킬레이트 지시약이라고 여기다가 만약에 무슨 킬레이트 EDTA를 썼다. 그러면 얘가 붙었을 때
붙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딱 붙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딱 붙고 나면 이게 옆에 붙은 게 EDT예요. EDT에는 이 금속으로 이렇게 딱 감싸는 애죠. 이렇게 붙고 나면은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것도 지시약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적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거기 지시약의 종류가 나온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융해도 평형, 차기원 평형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그래서 이제 화학연력학을 또 들어가야 되는데, 화학연력학은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화학연력학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연력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집중을 한다면. 그래서 화학연력학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거기 읽어보시면 화학연력학은 많은 수험생이 어렵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단원 중 하나이다.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개념들 간의 관계식과 그래프가 많기 때문이다. 연력학적 개념들의 유기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복잡한 수식 없이도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외워야 되는 식이 있어요. 거의 뭐 자유에너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적인 설명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전에 무작정 외우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식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그 식을 무작정 따라서 50번을 써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고 나서 어려우면은 이제 진짜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까지 50번을 써보고 나면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정리를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화학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델타 G는 델타 G0 더하기 RT ln Q라는 식이 있습니다. G라는 것은 자유에너지를 말해요. 델타 G는 자유에너지의 변화량, G0는 표준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 델타 G0는 표준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의 변화량, 델타는 이제 변화량을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상수 R이고, T는 절대온도 T고, Q는 반응지수 Q죠. 평형상수에다가 어떤 현재 상태의 값들을 대입했을 때를 반응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델타 G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를 외우기 전에 이 식을 먼저 써보는 거예요.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ln K죠. 외우세요, 그냥.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ln K다. 평형상수. 그럼 델타 G는
마이너스 RT 얘부터 쓰고 얘를 쓸게요. RT ln Q 마이너스 RT ln K죠. 그것은 RT ln K분의 Q가 되겠죠. 묶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미하는 게 뭐냐? Q가 K보다 작을 때가 그때 뭐라 그랬죠?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을 때 정반응이 아직 더 못 갔기 때문에 작다 그랬죠. 더 가야 돼요. 그럼 정반응이 자발이다. 정반응이 자발일 때가 Q가 K보다 작을 때죠. 그럼 Q가 K보다 작다? 이게 분자가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분수가 되고 결국에 ln 안에가 분수가 된다는 소리, 1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전체가 음수가 됩니다. 델타 G가 그러니까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데 깁스 자유에너지가 음수일 때 정반응이 자발이다 이거예요. 그럼 Q가 K보다 클 때는 Q가 K보다 크면은 이게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전체가 양수가 돼서 깁스 자유에너지가 양수가 되고 그때는 역반응이 자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좀 늘어났죠. Q가 K보다 작다. 이거 그때 평형상수 식을 써가지고 뭐 A B분의 C D가 K인데 K보다 작다는 말은 CD가 없고 얘가 많다, A가 많다는 소리니까 아직 정반으로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정반응이 자발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더 고차원적으로는 깁스 자유 에너지가 음수기 때문에 정반응이 자발이고 Q가 K보다 클 때는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양수기 때문에 역반응이 자발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발적 과정. 그 위에부터 읽어보면은 첫 번째 부분, 그 세 번째 줄 첫 번째 부분은 K, Q, 델타 G, 델타 G0, 1, 0 사이의 관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델타 G, 델타 H, 델타 S, T 사이의 관계이다. 이 모든 내용을 르 샤틀리에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다. 화학 연력학의 기본 개념은 전기화학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쓴 거를 여기가 50번 50회 반복해서 써보셔야 됩니다. 뭐 이해가 제대로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50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Q가 K보다 작을 때 정반응이 자발. 델타지가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고. 자, 그 다음에 걔는 자발적으로 평형에 도달한다. Q가 K랑 같아질 때까지 도달한다 이거죠. Q가 K보다 작을 때는 정반응이 일어나서 맞춰주려고 하고 Q가 K보다 클 때는 역반응이 일어나서 Q와 K를 같은 상태로 맞춰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비자발적 반응이라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따가 저 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에너지 G. 자유에너지 G는 상태함수이다. 델타 G는 어떤 계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온도 반응식 Q가 명시되어야 한다. 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이다. 그래서 어떤 계에서 일어날 때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유에너지가 최소가 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 K의 자유에너지는 당연히 최소이며 더 이상 변하지 않겠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개가 평형에 도달하는 동안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델타 G제로다. 그래서 이게 델타 G제로는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이자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 최대 일의 값을 또 저희 델타 G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G는 W max라고도 거기 나와 있죠. 델타 G의 크기나 부호는 K와 Q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쓴 거 있죠. Q가 K보다 작을 때는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말이 되므로 자발적인 정반응이고, Q가 K보다 클 때는 델타 G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역반응이 되고, Q와 K가 같을 때가 이제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그래프를 보시고, 네, 표준 자유에너지. 이제 G가 아니라 델타 G죠. 델타 G는 이제 델타라는 말이 표준 상태에서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G는 표준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는 1기압의 부분압, 용액은 1몰, 액체는 순수한 액체, 고체는 순수한 고체이다. 이건 자주 나올 건데요. 표준 상태에서는 기체는 1기압의 부분압을 가질 때고, 용액은 1몰 농도, 순수한 액체는 순수한 액체, 고체는 순수한 고체일 때가 표준 상태이다 이거죠. 그 표준 상태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 STP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중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사실은 표준 상태의 정의는, 그러니까 STP가 정확한 표준 상태는 아니에요. 진짜 화학적으로 표준 상태는 온도의 개념 포함이 없어요. 그냥 Q가 1일 때, 반응 지수가 1일 때를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300켈빈에서의 표준 상태, 200켈빈에서의 표준 상태,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표준 상태에 있는 개는 반응 지수 Q가 1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델타 G제로는 어떤 반응식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온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델타 G제로는 Q가 1일 때의 G제로이다. 이게 뭐냐? Q가 1일 때의 G제로다? Q가 1이에요. 델타 G는, 그러니까 델타 G제로는 Q가 1일 때의 델타 G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왜냐? Q가 1일 때 이 항 전체가 없어지죠. ln1이 0이니까. 없어지니까 Q가 1일 때는 델타 G나 델타 G제로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표준 상태에서 개가 평형에 도달하는 동안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델타 G제로다 그랬어요. 원래는 델타 G가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델타 G라고 했는데, Q가 1일 때는 델타 G제로나 델타 G나 똑같으니까 Q가 1일 때 주의에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델타 G제로다 이거죠. 일의 최대값이. 델타 G제로의 크기나 부호는 K와 1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델타 G제로는 마이너스 RT K라 그랬죠.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가 전체가 음수가 돼서 델타 G제로가 음수가 돼서 정반응이 자발적인 거고, K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고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기 때문에 전체가 플러스가 돼서 델타 G제로가 플러스가 되니까 역반응이 자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1일 때는 델타 G제로가 0이 돼요. 그래서 델타 G제로가 0일 때는 평형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화학 반응에 대한 델타 G제로. 델타 G제로나 델타 H제로는 반응식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반응식끼리 더하거나 뺄 때는 델타 G제로, 델타 H제로도 더하거나 뺀다. 그렇죠. 반응식끼리 더하거나 뺄 때는 이 상태 함수끼리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표준 생성 깁스 자유 에너지 델타 G F0, 그 다음에 델타 HF0, 표준 생성 반응열, 그럼 물질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이 물질이 생성될 때 얼마나 많은 자유 에너지가 변하느냐, 표준 상태에서, 혹은 이 물질이 생성될 때 얼마나 많은 엔탈피가 변하느냐, 그런 척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인 델타 GF0는 표준 상태에 있는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그 물질 1몰을 생성하는 반응에 필요한 델타 G0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 순수한 액체면은 순수한 액체, 고체면 순수한 액체, 용액이면은 1몰 농도, 기체면은 1기압의 부분압을 가진 애들이 그 표준 상태에서 이 물질로 오는데 얼마나 많은 자유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그게 표준 생성 깁스 자유 에너지다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은 엔탈피가 필요하냐? 표준 생성 엔탈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의 차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나 반응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4번 자유에너지와 표준 자유에너지를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